대한민국에는 새해가 두 번 있다고 그러죠. 한 번은 1월 1일 새해 밝은 해가 동해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새해는 우리의 고유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1년간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준비를 합니다. K-방역이 얼마나 조급한가, 얼마나 허문가라는 것이 설날 명절날 직계가족 5인 미만, 5인 이하 5이도록 했잖아요.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설날 명절날 왜 가족, 친가족조차도, 직계가족조차도 못 모이게 했느냐. 두려운 거죠. K-방역, 경제 실패, 일자리 실패, 안보 실패, 모든 것이 불법이고, 독재, 상권 분립, 침탈, 역사 침탈, 등등 할 거리가 설날 명절 상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론이잖아요, 여론. 다 못 오게, 다 관광지로 가게 만들고, 백화점은 최고의 호황을 누려서 선물이 복이 나고, 시장 상인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자영업자들이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직계가족은 같이 모여서 식사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짓들을 하잖아요.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미어졌습니다. 관광지의 식당마다 사람들이 터져나갔어요. 고속도로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그 설날의 고속도로는 관광지 가는 버스로, 관광지 가는 자가용으로 평소 설날보다 더 많은 이동량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K-방역이에요. K-방역이 정치방역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번 설날 조치를 보면서 밝혀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반기 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올해 내에 접종을 다 할 수 있는 국민도 전체 국민의 반이 안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중국 폐렴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 설날에 못 모이게 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족들조차도 못 모이게 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설날, 내년 설날이나 대통령 선거를 3, 4개월 앞에 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건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 폐렴이 종식되고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두려운 거죠. 이제 촛불을 들 사람은 없어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반문재인 전선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저는 1000만 명 이상이 대통령 선거 기점에 모일 거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쇼 정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집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건지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 정권이 결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중국 폐렴을 종식시키는 일들은 없을 거다.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대결을 해야 됩니다. 여당이 김종인이라는 소위 좌파 지식인, 독일에서 공부했는 사회주의 경제를 투항하는 김종인 좌파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9조 3천억을 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3월달에 거의 갖다 부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포퓰리즘 정책을 보수 우파가 막지는 못하고 동조해 버리면서 국가의 곳간을 거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포퓰리즘은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000만원 주겠다, 1인당 100만원, 한 가구당 100만원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한 가구당 200만원, 개인당 50만원 주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지난 총선을 망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주는 사람이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좌파 김종인 영감이 있는 한 국민의힘은 더 무너집니다. 결국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하는 행태들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은 좌파 사회주의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의지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비대위원장 눈치 본다고 한마디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청년 일절안위는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실업자는 150만 명,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100만 명이 된 거예요. 통계상으로 통계청장 바꾸면서 국민들을 숫자로 속였던 문재인 정권이 계산 잘못해서 해가지고 12월달 직업이 힘들어지면서 1월달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60~70만 개의 새똥 치우기, 교통안전, 빈교질, 불꺼기 등등 이러한 시니어 알바 일자리가 60~70만 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란이 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라는 자는 또 공공일자리, 공기업 일자리, 알바 일자리를 소위 말하는 3개월 알바 일자리 90만 개 만들어서 또 일자리 거짓말 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는 다 망한 거예요. 이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3개월 알바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50만 개, 6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하고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전체 6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자영업자가 죽고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회생이 불가합니다. 회생이 불가해요.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집단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참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기본적인 일자리가 무너지면은 소위 개천간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소위 말해서 계층별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 붕괴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가족 붕괴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국민을 모두 감시자로 만들고 영업을 하는데도 옆에 식당 눈치 보고 손님 눈치 보고, 그것이 바로 오호 감시자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벌써 사회주의 국가로 간 겁니다. 아직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아직도 불종하고 용기 없이 음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비판하던 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호기 있게 촛불을 칭송하던 그 자들 다 어디로 갔어? 우리 공화당만 남았어.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서문시장, 동대구역 제지어구 두류공원 등등 많은 대구 시민들 만났고,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대놓고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대구 시민들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빨리 구출해야 된다. 둘째, 문재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셋째, 또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분들은 왜 같이 합치지 않느냐. 우리가 반문연대는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반문연대 조력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휩쓸렸으면 우리 공화당은 사라진 겁니다. 지난 총선 때 43명의 예비 후보를 다 킬시키라는 그 사람 말 들었으면 우리 공화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동지들의 희생, 동지들의 애당심, 애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각 서명대에서 기본적인 방침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서명대, 지금 오늘 대강 보니까 당협 서명대, 당협 단체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협 서명대가 그 전에 서명하신 분들하고 당협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서명대가 가장 많습니다. 91개 중에 거의 60개 가까이가 되는데, 당협이 구성돼서 하는 데가, 당협 독자적으로 혹은 당협 서명대 같이 하는데, 원칙은 뭡니까? 주체자가, 어떤 서명대에도 주체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체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주체자가 서명대를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와가지고 주체자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대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서명대 가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면은 주체자한테 제가 마이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쭤봅니다. 혹은 제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티켓을 달라고 주체자한테 저는 여쭤보고 해요. 제가 가는 데마다
특별히 있으시냐고 제가 LEC 해도 되냐고. 그것이 서명대의 이 독자성이에요. 서명대를 여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도 어떠한 서명대로 가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 주최자의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모든 서명대는 각 서명대마다 주최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이 서명대의 주최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서명대의 주최자. 예를 들어서 대구는 9개 지역에 9개가 전부 당협이 앞장서는 거예요. 서울은 서명대, 이번 서명대를 기준으로 보면 딱 한 개 지역만 당협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 당협 조직이 기존의 시민단체 조직은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당협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서명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당협이 최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민단체가 하는 단체는 그대로 활성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1개의 서명대가 운영이 되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60%가 당협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시민단체 분들이 하는 활동들은 대단히 뛰어난 활동들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20명씩에 모일 필요가 없다. 나눠가지고 당협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도와주고 또 새롭게 당협에서 참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서명대 신고를 하고 서명대 운영하는 주최자의 통솔에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은 그 통솔에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절차가 또 책임성도 거기 만약에 신고한 사람 그 주최자가 만약에 서명대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신고한 주최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최자를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얘기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준 선생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화당 우호적인 우리 공화당 유튜브 이제 방을 만들어서 좀 유튜브 분들이 분산해서 새로 서명대 하는 데라도 좀 가서 격려하고 그 소식들을 알려주고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분산해서 서명대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대표님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기왕에 힘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좀 잘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연휴 기간인데도 2,000명 넘는 당원들이 들어오시고 8,000명 가까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명운동을 해주신 우리 서명단장님, 또 시민단체분들, 또 당협 위원장님들, 조직위원장님들, 또 서명대에 오셔서 제가 대구 예를 들면은 모든 서명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김밥 먹고 그냥 빵 먹고 이럽니다. 이 겨울에 제가 미안해서 돼지국밥이라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래도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서명대 하시더라도 건강을 해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짧으면 짧고 멀긴 멀다 보면 멀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은 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뭐죠?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4시에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25개가 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어떤 그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파 여론의 재갈 물리기 법입니다. 이 법은 오른쪽에 유튜브 보는 많은 우파 국민들한테 댓글도 제대로 함부로 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4시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강의를 한번 듣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 식으로 월요일마다 해주셔서 악법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긴 듣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최소 책임다운 당원분들 꼭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투쟁의 이슈 선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이슈 선정 부분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때 댓글 달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유튜브 우리 공화당 공카에 보면은 댓글 투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최소한 200명, 300명의 10배 우리 전체 책임당원이 10% 가까이 소위 말해서 5,000명 정도는 댓글을 다 하셔야 됩니다. 5만원의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있는데 200명이 댓글을 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좌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좌파들은 아무튼 댓글 전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도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천 명이 문자를 괴롭힌 문자를 보내는데 괴롭힌 문자. 어떤 분들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워낙 괴롭히니까. 우리 공화당이 투쟁은 서명대 홍보관, 차량 홍보 이동하는 홍보관, 또 댓글 투쟁, 또 참여 투쟁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서명대가 입당 원서를 맡기면 힘듭니다. 이제 동지들이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또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당에 협조를 해주는 중심으로 주변에 지인들에 대한 책임당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하면은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 5대1 되면은 한 후보가 책임당원을 1000명 가까이 모읍니다. 한 후보가. 그것이 정당마다 1000명의 책임당원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책임당원을 그들은 선거 때마다 늘려가잖아요. 그것이 누적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 40년, 30년 누적된 당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힘에 지금 반 정도의 당원, 책임당원은 거의 같게 나가잖아요. 20만 책임당원, 우리도 20만 책임당원을 가자. 이렇게 갈 때는 서명대에만 맡기시면 되지 않고, 저도 이번 연휴 때, 책임당원, 10,000원짜리 책임당원 2사람 딱 받아가지고 준비 딱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주변 지인들부터 책임당원 하나를 시키고, 만날 때마다 책임당원을 요청을 하고, 동문회 가도 책임당원 하라고 그러고, 우선 주변에서 우리 동지들이 주변 책임당원을 하면서 서명대 책임당원이 같이 가야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원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전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구도가 100만 당원의 20만 책임당원입니다. 100만 당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명대가 다리고 서명대 운영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인을 다 받으면은 여러분들 서명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지역구에 서명대 하시는 분들한테 그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갖다 주 중앙당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서명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오늘 가서 저도 이제 제가 받는 책임당원은 제 지역구 서명대에다가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인에 대한 서명 책임당원을 받으면은 그 지역에 고생하시는 서명대 단장이나 위원장들한테 드리면은 그게 이제 누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서명대에만 내가 바빠서 혹은 몸이 그래서 혹은 항영상 가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당원들이 40만 우리 당원들이 다 가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런 주변의 책임당원 작업을 하면은 우리 서명대에서 정말 대골마 가면서 배고프는 경우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을 드릴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서명운동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에 상화 이상화 선생의 시비가 있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 1926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목도하고 한반도로 대한민국의 조선으로 돌아와서 썼던 글이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지금이 일제의 제국주의 압제보다 여러분 더 강한 압박 침탈을 하는 거예요. 빼앗긴 들은 대한민국이다.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은 오는가.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동시에 봄이 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바로 대한민국의 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화 이성화 선생의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일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혼자라도 기쁘게 가자.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이상화 선생의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가 1926년이 아니라 2021년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버린 데 대해서 참혹함을 금할 필요 없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